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그림 김윤주, 글 유혜율, 바람의 아이들에서 출판한 사막의 왕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겉표지를 보면 눈을 감은 아이 주변으로 탱크 군인들이 잔뜩 그려져 있고 비행기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투, 죽음과 치열함이 가득한 그곳에 왜 어린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걸까요? 그림책 제목 사막의 왕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제목과 겉 표지만 보면 전쟁에 관한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겉 표지를 넘긴 면지를 보면 무채색의 사람들 사이로 빨간 모자를 뒤집어 쓰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아이가 누군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엄마인 듯 합니다. 무채색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는 엄마와 아이들인데요. 빨간 모자를 쓴 아이와 그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첫 문장. 엄마 집에는 아빠가 없고 아빠 집에는 엄마가 없어. 이 글귀를 보며 순간 멈칫했습니다. 겉 표지의 전쟁 이미지는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부부싸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격해지다 보면은 또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전쟁으로 그렇죠. 여겨지는, 저도 네. 그렇게 기억을 했던 느낌이 납니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하는. 저 또한 다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다정한 엄마와 듬직한 아빠. 하지만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 현실에서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엄마의 사랑이 넘치는 공간에서도 아이는 아빠의 빈자리에 코끼리 인형을 놓아둡니다. 아빠의 사랑이 넘치는 공간에서도 엄마의 빈자리를 코끼리 인형이 대신해 주지만 코끼리 인형이 엄마이자 아빠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 집에서든 그리고 아빠 집에서든 아이의 마음은 온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국 부모의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고 사랑한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냥 핑곗거리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아이는 마음의 상처만 안고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으면 더는 슬프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점점 더 가시돋친 말과 마음으로 나만의 성을 만들어 가던 아이는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여우와 전갈이 아이에게 유혹하듯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 그러면 너는 강해질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마. 그러면 너는 슬프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아이는 자신은 더 이상 작고 슬픈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강해지고자 합니다. 아이의 겉모습은 점점 더 흉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안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어린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를 바라는 아이.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싸우고 또 싸우다 결국 지쳐서 잠이 드는데요. 그러던 컴컴한 사막 한가운데 웅크리고 잠든 아이에게 코끼리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어딜 가나 늘 아이를 지켜주던 코끼리 인형 생각나시나요? 코끼리는 아이에게 다가가 긴 코로 아이를 어루만지며 다정하게 속삭이듯 이야기합니다. 어떤 바람도 하늘의 별을 흩어놓지는 못할 거야. 너는 사막의 왕이야.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뭉클했으며 아이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코끼리에게 따뜻함을 느꼈는데요. 아이는 코끼리를 만나 사막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걷고 있던 황량한 사막은 고운 모래가 있는 사막으로 바뀌고 어두컴컴하고 무서웠던 사막은 오아시스가 흐르는 사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의 생각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엄마 집에는 아빠가 없고 아빠 집에는 엄마가 없지만 난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자꾸 슬픈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책은 마무리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막의 왕 그림책은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도록 도움을 주는 그림책입니다. 특히 심리학을 전공한 유혜율 작가님의 단단한 글은 아이가 공감하며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죠. 그래서 더 신뢰감이 들고, 김윤주 작가님의 다정한 색채의 그림은 이혼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아름답고 멋지게 풀어내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은 아이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이혼이란 단순히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따로 살게 되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이의 마음은 무척 혼란스럽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이혼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당사자만큼, 아니 더 많이 혼란스럽고 상처받는 건 아이가 아닐까요? 그 외롭고 무서운 마음을, 혼란스럽고 화가 나는 마음을 더 이상 작고 슬픈 아이가 아니야, 분노하는 사막의 왕으로 표현하는 작가. 아이가 모든 걸 포기한 듯 나는 텅 빈 사막의 왕이야 라고 말할 때는 제 마음도 쓸쓸해졌습니다. 네, 이 책 그림책에 나온 소재인 이혼, 그 이혼이 그림책의 소재가 된 건 또 사회가 그런 양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혼 가정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혼이 더 이상 특이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일, 또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일일 텐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마 세계가 또 반으로 갈라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상처를 이겨내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그림책이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림책 속 아이는 마지막에 이혼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며 끝이 나지만 그 말을 하기까지 겪어냈을 고통과 그 고통이 아이에게 남겼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떤 아이는 그림책의 주인공처럼 빛나는 모래와 그 밑에 흐르는 마르지 않은 강의 존재, 그리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겠지만 혼자서 그것을 깨우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이들이 텅 빈 사막의 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어제 아즈쌤이랑 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이를 양육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학교에서 좀 맞고 온 것 같다 누군가에게, 그러면은 아이를 이렇게 탓하기보다 뭐 학교 나가지 마, 아니면은 너는 왜 안 때렸어, 이런 말들보다는 일단 아이를 보듬어주는 일이 가장 필요하듯이 네네. 이혼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큰, 그렇죠.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네.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상처가 네. 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혼 가정에서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또 상처를 이겨내는지 아이를 또 보듬어주는 일이 네. 가장 또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의 주인공인 아이도 달라진 환경 속에서 온갖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끼리 인형이라는 애착 인형도 있었지만 아이가 믿지 않았음에도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그 미안하다는, 또 사랑한다는 어떤 말,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이유로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괴로운 마음은 마치 황량한 사막과 같을 겁니다. 사막의 저 깊은 곳에 마르지 않은 강이 있는 것처럼 그 괴로운 저편에는 끊임없이 샘솟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빨리 발견하길 바라며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님의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노래인데요. 노래의 마지막에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더 이상 날 가두는 어둠에 눈 감지 않아. 두 번 다시 날 모른 척하지 않아. 그럼에도 여전히 가끔은 삶에게 지는 날들도 있겠지. 또다시 헤매일지 몰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아. 노래의 주인공은 시련 앞에서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헤치고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크고 작은 파도가 찾아오리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돌아오는 길을 알기에 더 이상 두려움과 무력함에 잠식당하지 않을 거라며 노래는 끝이 납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강해지길, 괴로움과 두려움, 무력함에 잠식당하지 않고 돌아오는 길을 잘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옛날 옛날에 상냥하고 어여쁜 소녀가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빠는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항상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엄마와 언니들을 만날 거란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들은 그녀에게 쌀쌀맞게 굴었고 그녀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항상 질투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마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그녀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구박했습니다. 항상 굳은 일을 하다 보니 늘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새엄마는 그녀에게 제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의 신데렐라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는 묵묵히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날 왕자가 신부감을 찾는 무도회를 열고 새엄마가 시킨 집안일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된 신데렐라 앞에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을 하고 새엄마와 언니들은 벌을 받게 되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 신데렐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은 이러한 동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신데렐라의 새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곤디님은 어떠세요? 새엄마, 계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뭐 신데렐라를 포함한 이런 매체들을 접하다 보면 새엄마 하면 뭔가 차가울 것 같고 뭔가 나를 이해 못할 만한 부분이 하나쯤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약간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새엄마, 계모하면 떠오르는 동화가 또 있으신가요? 새엄마 하면은 저희가 들려드린 신데렐라 얘기가 가장 좀 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새엄마는 아니지만 콩쥐팥쥐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네 맞아요. 헨젤과 그레텔, 장화홍련 아, 이러한 네. 또 동화가 있는데 이러한 동화는 아이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에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고민이 되지만 워낙 유명한 동화들이라 아이들이 한 번쯤은 듣게 될 텐데요. 자신도 모르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아이들에게 신데렐라 새엄마나 새엄마가 들려주는 신데렐라 이야기라는 그림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데렐라 새엄마는 반전 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인 신데렐라가 새엄마의 구박 속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하여 요정의 도움을 받아 왕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재혼이나 입양 등으로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존재로 변해가는 가족의 의미를 반영하여 새엄마에 대한 신데렐라의 편견을 꼬집고 있는데요. 편견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채 진실의 사랑을 보지 못한 신데렐라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새엄마 입장에서 본 신데렐라 이야기 되게 독특하고 또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내용이 아닌 새엄마 입장에서 쓴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 그림책에서는 새엄마가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신데렐라의 수다스러움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읽으면 우리가 몰랐던 새엄마의 입장을 짐작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새엄마가 들려주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진실이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새엄마가 들려주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신데렐라가 수다쟁이라서 새엄마와 언니들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책에 나오는 새엄마가 엄청 다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러한 반전 동화,
입장 동화를 함께 읽는다면 아이들에게 사람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데렐라를 통해 신데렐라의 뒤집기를 통해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권선징악의 이야기에서 신데렐라의 어떤 좀 상투적인 어떤 성격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면서 뭔가 참신함과 새로움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예전에 어떤 전래 동화들 그리고 되게 유서가 깊은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은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도 또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명작 동화나 전래 동화 등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동화들을 새롭게 각색한 이야기들로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기업에서는 어린 시절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며 어쩌면 편견의 시작일 동화를 통해 편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 계모의 이야기를 담은 편견 없는 동화인 마음 이음 동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업에서는 마음 이음 동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며 편견 없는 세상이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3편의 동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아빠의 결혼식이라는 동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빠의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소영이. 보라색을 좋아하는 소영이는 분홍색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아빠 때문에 화도 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줌마의 모습은 정말 예쁘고 친절해 보였는데 수연이는 그래서 더 싫습니다. 동화에 나왔던 새엄마들도 처음에는 다 예뻤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꿈속에서 백설공주가 된 수연이는 독사과를 먹이려는 마녀를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동생이 될 권우와 함께 헨젤과 그레텔처럼 숲속에 버려지는 꿈도 꾸다가 무서워서 울기도 합니다. 아빠와 소영이 그리고 아줌마의 아들 건우. 건우는 소영이에게 손을 내밀지만 소영이는 건우의 손을 뿌리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동생도 아닌 걸 뭐. 놀이기구를 타던 소영이는 그만 옷이 물에 젖고 맙니다. 아줌마와 함께 화장실에 간 소영이. 아줌마는 소영이의 젖은 옷을 갈아입혀주고 머리도 묶어줍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아유, 엄마하고 딸이 참 예쁘네. 저희 딸이 더 예쁘죠. 소영이는 건우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건우가 과자의 집 체험을 하자고 말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생 앞에서 무서운 내색을 하기 싫었던 소영이. 건우는 누나랑 과자집 모험을 함께 하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과자의 집이 어두워지는데요. 마귀 할멈이 나타나서 건우에게 과자를 주려 하자 소영이가 막아섭니다. 그리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죠. 왜 우냐는 아빠의 말에 꿈에서 아빠와 아줌마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소영이. 그때 아줌마가 소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걱정 마, 소영아. 소영이가 건우를 지켜주고 아줌마는 소영이를 지켜주고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소영이는 아빠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아빠가 건우한테 나쁜 아빠가 되면 내가 아빠를 혼내줄 거야. 소영이의 말에 흐뭇하게 웃는 아빠. 그리고 아빠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소영이에게 직접 만든 보라색 머리 리본을 선물로 주며 이야기합니다. 소영아, 아줌마가 만들었어. 소영이가 보라색 좋아하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 아줌마가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진짜 엄마처럼 느껴지면 그때 엄마라고 불러줘. 소영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합니다. 엄마가 머리에 달아주세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보라색 머리 리본을 단 소영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소풍 가는 날입니다. 새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는 다희. 다희는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 엄마 사진을 꺼내어 봅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저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면 하늘에 있는 엄마가 무척 슬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방문을 잠그고 엄마 사진을 보던 어느 날, 엄마 사진이 없어져서 속상한 다희는 떼를 쓰다가 아빠에게 혼이 납니다. 모든 것이 새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다희. 다희는 동화 속 주인공들이 새엄마에게 쫓겨난 것처럼 자신이 쫓겨나기 전에 새엄마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하고 일부러 말썽을 부리며 새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그런 다희에게 화를 내지 않죠. 다희야, 물건은 제자리에 둬야 잃어버리지 않아. 새엄마는 다희가 제일 싫어하는 정리정돈을 도와주고 매일 다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며 다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는 절대 우리 엄마가 아니야. 다희는 새엄마가 잘해줄수록 점점 더 심술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새엄마랑 잘 지내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엄마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였죠. 어느 날 다희가 가장 좋아하는 소풍날이지만 다희는 엄마 생각에 슬픔에 잠깁니다. 힘없이 소풍 도시락을 열어본 다희는 깜짝 놀라는데요.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정성 가득한 도시락. 바로 새엄마가 싸준 소풍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진 편지 봉투. 그 안에는 없어졌던 엄마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빠가 가져갔던 엄마 사진을 새엄마가 다시 돌려준 거였는데요. 그리고 새엄마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다희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아줌마는 다희가 울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늘 소풍에서 즐겁게 놀다가 오렴. 다희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데 마치 하늘에 계신 엄마가 다희에게 괜찮다고 웃어주는 것 같아서 다희는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재혼율이 크게 늘어 결혼하는 4쌍 가운데 한 쌍이 재혼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혼 가족은 자연스러운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재혼 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에서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되게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죠. 재혼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핵심적인 갈등은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상실의 감정과 새 부모와 이전 부모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충성 갈등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전 부모, 즉 애착 대상이 사라졌거나 멀어졌다는 데에서 상실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이는 새 부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물학적 부모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새 부모를 받아들이면 이전 부모로부터의 애정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를 충성 갈등이라고 하며, 이는 재혼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 이음 동화의 소풍 가는 날은 이러한 충성 갈등을 겪는 아이와 아이 곁에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새엄마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엄마의 사진을 숨겨버린 아빠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의 상실감과 불안감을 알아주고 아이를 보듬어주며 시간을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욱 예민하게 친부모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데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은 찾아보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 따뜻한 동화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 이음 동화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동화는 나비와 애벌레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서연이는 유치원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수업이 있는 날, 새엄마에게 수업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새엄마를 보여주면 괜히 창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새엄마가 유치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들과 함께 앉아있던 친구들은 모두 엄마와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서연이와 새엄마를 번갈아 보며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서연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칠판에 엄마 동물과 아기 동물을 그림을 붙이며 엄마와 아기 동물을 찾으라고 하는데, 새엄마가 서연이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칠판에서 나비를 떼어냈고, 서연이는 어쩔 수 없이 애벌레를 떼어냈습니다. 새엄마는 활짝 웃으며 유치원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하나도 닮지 않았지만 애벌레는 자라서 나비가 되는 서로 짝꿍이랍니다. 새엄마의 말에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서연이도 활짝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톡톡 토도독. 내 가슴 속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꽁꽁 얼었던 마음에 초록 새싹이 고개를 내밀어요. 새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비예요. 나는 새엄마의 짝꿍 작은 애벌레고요. 네, 마음 이음 동화의 가슴 따뜻해지는 동화 2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3편의 마음 이음 동화는 그림책 이북, 오디오북,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종이책으로도 꼭 나왔으면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찾아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동화 속 계모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 속 계모,
계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진짜 계모인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동화로 직접 들려주어서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계모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곰디님은 아시나요? 계모하면은 저는 또 신데렐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네,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는 그냥 어떠한 이름이 부여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네네. 그냥 계모라는 대상으로 그냥 그런 존재로 이제 여겨지고 그렇죠. 있었죠. 그렇게 깊이 있게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화의 영상 말미에는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을개, 어미모, 엄마를 잇는 엄마. 그 어디에도 나쁘다는 뜻은 없습니다. 편견 없는 세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게 뜻풀이를 하니까 또 이런 따뜻한 뜻이 있었구나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를 잇는 엄마라는 정말 좋은 뜻인데,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동화가 또 종이책으로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짧은 동화였지만 새엄마에 대한 아이의 마음, 아이에 대한 새엄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곡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듯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은 아이유님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앤서니 브라운, 글 안나레나 메가피, 배틀북에서 출판한 특별한 손님입니다. 책 겉표지 검정 외투를 입은 남자와 빨간색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가 기차 승강장에 서 있습니다. 승강장의 분위기는 적막하게만 느껴지는데요. 남자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긴 선로 끝에서 서서히 들어올 기차를 기다리는 이들은 여행을 떠나려는 걸까요? 아니면 제목처럼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책 표지의 주인공은 케이티와 케이티의 아빠입니다. 케이티는 아빠와 텔레비전을 보고 서로 책을 읽어주고, 아빠는 케이티를 학교에 보내고 요일별로 도시락도 싸줍니다. 아침에는 아빠가 케이티에게 계란 반숙을 해주고, 케이티는 고양이 얼에게 비타민 통조림 사료를 주고, 주말에는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벤치에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 이따금씩 작은 여행 가방에 잠옷과 칫솔, 갈아입을 옷과 곰돌이 인형을 챙겨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 옵니다. 아빠가 집으로 새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은 메리 아줌마야. 그리고 얘는 션이란다. 아빠가 케이티에게 메리 아줌마와 그녀의 아들인 션을 소개해 줍니다. 케이티의 마음은 어떨까요? 메리 아줌마와 션은 주말마다 규칙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예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온 메리 아줌마와 션. 계속되는 션의 짓궂은 장난과 메리 아줌마의 큰 행동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케이티는 아줌마의 여러 옷과 신발들이 집을 모두 차지해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션의 괴물손을 보며 또는 장난감들을 보면서 케이티는 늘 말합니다. 퍽도 재미있겠다. 션의 장난감인 괴물의 손이 그림책 한 장을 다 채울 만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케이티는 괴물 손에 잡힐 만큼 작게 그려져 있죠. 케이티의 집과 물건, 케이티의 마음을 다 잡아버리려는 듯한 괴물손. 케이티는 션의 장난감일 뿐인 괴물손이 그토록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밤 아빠와 메리 아줌마가 외출할 때 케이티는 아빠가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닌 것만 같았고 우리 집도 고양이 얼도 불편해하는 걸 너무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집과 정원과 장난감과 산책과 식사를 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딸의 뜻을 존중해 줍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으려 내려갔을 때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메리 아줌마와 션이 모든 짐을 꾸려서 막 떠나려던 참이었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현관문을 닫고 나갔죠. 케이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빠가 케이티를 학교에 보내고 도시락을 싸주고 단둘이 예전처럼 산책도 하고 단 둘이서만 놀 수 있어서 케이티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서서히 익숙한 생활로 돌아왔지만 케이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KT는 계속 고민을 이어갑니다. 대체 무얼 잃어버린 걸까? 다음 날 아빠가 션과 메리 아줌마네 집에 가볼까? 라고 물었을 때 그제야 KT는 깨달았죠.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손님들과 함께했던 생활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션의 장난이 그립고 메리 아줌마의 환한 웃음도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션과 메리 아줌마라면 아빠든 집이든 장난감이든 산책이든 함께 나눠도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KT와 아빠는 션과 메리 아줌마네 집으로 갑니다. KT는 션이 깜짝 놀랄만한 것을 준비하는데요. 장난감 가게에서 아주 특별한 카메라를 샀습니다. 션에게 사진을 찍어줄 것인데 자 웃어요 라고 한 다음 KT가 셔터를 누르면 찰칵 하면서 션의 두 눈 사이로 곧장 물주기가 뿜어져 나가는 카메라이죠. 그 순간 션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KT와 아빠는 특별한 손님이 되어 션과 메리 아줌마네 집으로 향합니다. 특별한 손님의 글. 작가 안나레나 메가피는 이혼한 엄마 아빠와 그런대로 무난하게 때론 아이답지 않게 살아가는 주인공 KT가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아빠의 친구인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성향에서 느끼는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잔잔한 글로 엮어갑니다. 네, 여기에 그림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KT의 심리, 마음 상태를 특유의 그림으로 적절하고도 익살스럽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어른들의 삶의 방식으로 아이들이 겪어야 할 복잡하고 실마리도 없는 무수한 갈등을 앤서니 브라운은 바다 위에 2층 버스가 다니고 하늘에는 멧돼지가 날아다니는 등 어울리지 않는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어쩌면 그런 어울리지 않음이 어떤 실마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그림책을 통해 가족의 외형적 형태도 중요하지만 또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고 나눔의 의미를 알아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 지금의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그림책은 다소 우울하고 어두운 글과는 다르게 유머스러운 장치들이 가득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로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의 책답게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의외의 사물들이 그림 읽는 재미를 더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그림 찾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앤서니 브라운답게 결말을 찾아가는 여정은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것 같은데요. 어설픈 화해 대신 고민하는 아이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달라지는 지금,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함께 읽는 어른들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혼 가정을 소재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착한 아이를 기대하는 어른의 심리가 그대로 투영되었거나 현실에 대한 검열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갈등을 해결하고 청사진을 그려내는 책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림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이러한 그림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